제노 세대 이후부터 NCM 배터리에서 NCA 배터리로 변경되었잖아요. 젠5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대형 전지 매출 중에 어느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지난해 말부터 저희 양산 시작했잖아요. 올해는 한 20% 정도 될 거거든요. 작년에는 몇 퍼센트 정도였을까요? 작년에는 별로 없었어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번 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시작해서 20% 정도 차지할 전망입니다. 젠5 매출 비중 증가가 중대형 전지 부분,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알고 있어서요. 젠 3세대 이상 배터리 매출 비중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으로서는 젠3 이하 그러니까 젠2까지 거의 매출은 없어요. 일단 지금 가장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게 젠5라서 사실 저희한테 맞은 관건은 젠5 비중이고요. 젠3랑 4는 이미 거의 4년, 5년 전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저희 영업이익 기여는 젠5부터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대형 배터리 부분에서 사용되는 메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는 판가에 연동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네, 양극재 다 연동돼 있고요. 몇 프로젝트는 기재도 일부 연동되어 있어요. 22년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메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이 제한적이라는 말이 제가 이해하기론 판가 연동이 100%가 안 돼서 어느 정도 일부분에 한해서 제한적인 판가 연동이 된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판가 연동이 100% 가까이 연동이 가능한 구조인지 아니면 일부분에 한해서 제한적인 판가 연동이 가능한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전 메탈이 연동돼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에 들어가는 주요 메탈은 연동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니켈, 코발트, 리튬은 다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기재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프로젝트와 연동돼 있어요. 전해질에 들어가는 소재인 리튬, 솔트나 아니면 다른 자재들은 연동이 안 돼 있어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서플라이어들이랑 LTA도 맺고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좀 더 해지하려는 건 있어요. 어쨌든 연동되는 건 양극재가 메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 외의 메탈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일단 1위 자동차용 배터리는 워낙 계약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컨트랙트에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지금 연동 조건을 다 기재를 해놓았어요. 소형 같은 경우에는 많이 되어 있지만 안 된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영향도 있겠고 또 ES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프로젝트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짧게는 2달도 가고 길게는 1년도 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연동 조건들이 안 돼 있는 프로젝트도 일부 있어서 저희가 100% 라기보다 제한적이다라고 표현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 저희 연동을 지난 분기마다 정산하는 게 있고 반기마다 하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별로 전 분기에 평균 가격을 토대로 그 다음 분기에 배터리 가격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배터리 가격에 전가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시간차 영향도 있어요. 일단은 1분기 가격 토대로 판가 연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2분기를 진행하면서 오른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차에 의해서 연동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양극재 외의 재료들은 연동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원료 비중이 큰가요? 아니요. 양극재가 제일 크고요. 거의 반은 안 되지만 이젠 반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서요. 비중은 그렇고 나머지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그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은 양극재입니다. 최근 경쟁사인 CATL이 SDI에서 BMW로 납품하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럼 BMW 물량이 타 고객사가 납품하기 시작하면 매출이나 실적이 영향은 없나요? 일단 지금 논의 중인 프로젝트들은 다 양산 일정이 적어도 한 2에서 3년 정도 뒤에 양산을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이에요. 이제 수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유럽 OEM 자동차 회사들이 워낙 지금 일렉트리피케이션에 적극적이잖아요. 로드맵을 보면 2030년에 판매 차량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 이런 로드맵들이 있잖아요. 그 로드맵을 지키려면 싱글 소싱로는 사실 조금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OEM들이 멀티 소싱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사실 차량마다 프로젝트들이 다른 프로젝트들로 수주 진행을 하거든요. 당연히 저희가 다른 곳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일부 프로젝트는 다른 서플라이어들이 가져갔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랑도 계속 협의 중인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앞으로도 마켓 쉐어, 한 OEM 내에서 한 서플라이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도 BMW랑 계속 협의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일단은 BMW에서 목표한 전기차 매출액을 달성하려고 하면은 서플라이어 하나로는 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여러 서플라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서플라이어들이 구조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비단 BMW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완성차 업체들도 그런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한 서플라이어한테만 공급을 받으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방안으로도 여러 서플라이어들한테 한번 소싱해보자라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곳도 있어요. 원래 그랬던 구조여서 이게 딱히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겠네요. 원래라기보다는 애초에는 시장이 많이 작았잖아요. 파이가 근데 앞으로는 워낙 커지니까요. 경쟁사 셀업체 대비 증설에 대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다는 시장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스텔란티스와 미국 합작 캐파가 최종적으로 33기가로 확인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인한 건 23기가예요. 저희가 투자 비용도 토탈로 3조 이렇게 공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앞으로의 저희가 23에서 플러스 알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부 투자를 더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33기가의 가능성이 있고 33 더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성 SDI가 미국이랑 헝가리 등 공장에서 총 목표로 하는 캐파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올해 50기가 정도 될 것 같고요. 25년부터 스텔란티스와 조인트 벤처 시작하면 25년부터 23기가로 시작해서 추가 증설하고 하면 좀 더 커지겠죠. 미주 지역도요. 그런 캐파의 용량은 연도별로 하는 목표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앞으로의 저희 중장기 캐파는 수치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5년 내에 카겔, 연평균 성장률을 5년 정도 잡고 한 30% 이상 정도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캐파 증설도 저희가 보는 시장 성장률과 인라인에 맞게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코발트 프리 양극재 있잖아요. 21년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연구를 통해 개발한다고 발표했었던 것 같아요. 코발트 프리 양극재는 개발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잘하고 있고요. 현재 22년이니까 한 3년 4년 정도에는 양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2022년에서 3에서 4년 후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가시적인 성과라기보다 개발은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프로젝트 수주한 건 없어서요. 만약에 프로젝트가 딱 앵커가 되면 그때 아마 시점을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그냥 대략적으로 3년 정도 뒤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형 전지 관련해서 원형 배터리 사업으로 리비안을 비롯해서 프로젝트 준비 중이고 올해 양산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리비아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확대 전망이라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원형 배터리 매출 비중은 올라가고 있나요? 네, 지금 분기별로 비중 좀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 두 자릿수 이상 매출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원형 전지 내에서 가능합니다. 원형 전지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SDI가 여기에 대응해서 천안이랑 말레이시아 법인이랑 신규 라인 증설 진행 중이잖아요. 해당 증설부는 언제 완료가 돼서 양산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상세 일정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천안이랑 말레이 신규 신설 라인은 아마 올해 안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신규는 아니고 이 공장 있잖아요. 말레이시아 제2공장이요. 네, 이 공장은 한 24년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2공장은 소형 전지에 관한 증설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천안이랑 말레이시아 법인 증설하는 걸로 소형 전지 관련해서 전년 대비 20% 이상 캐파 증가하는 게 맞나요? 네, 전년 대비 맞습니다. 중국 봉쇄 조치 때문에 현지 법인에서 생산이나 부품 수급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네, 없지는 않죠. 아무래도 IT 쪽은 없지 않은데 저희 이미 리스크 좀 반영해 놓은 상태라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망하던 것보다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을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 모델 Y에 4680 배터리 납품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680 원통형 배터리관에서 SDI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쯤 개발이 완료될 것 같나요? 지금 개발 일단 진행 중이고요. 저희 시범 생산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양산 같은 경우에는 NMX랑 코벌트 프리 배터리랑 비슷한 기조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 3년 정도 뒤에 양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헝가리 이 공장 증설 계획 가운데에서 일부 생산 라인이 각형이 아닌 원통형 배터리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지금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각형이고요. 원형은 계속 폼팩터에 대한 거 고민은 계속하면서 저희도 보고 있어요. 그 부분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랑 SDI 비롯해서 그룹 핵심 계열 회사들이 전기차 시장 선도위에서 TF 발족했다고 하던데 이게 테슬라를 겨냥한 거라고 시장에서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목적을 위한 TF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기사를 참고해서 그렇겠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딱히 그렇게 겨냥해서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삼성그룹의 투자 계획에 SDI 배터리 투자 계획이 확인이 안 돼서요. 관련해서 논의 중인 게 있나요? 그거 450조 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일단 국내 일자리 창출 연관해서 국내 투자 관련해서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워낙 수주를 한 프로젝트에 한해서 또 증설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캐파 투자는 보통 해외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기조랑도 맞지 않는 점이 있어요. 국내 투자 중심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투자에 대한 내용이라 없지만 해외 쪽으로 논의 중인 게 있나요? 말씀드린 시장 성장률 맞춰서 캐파 증설하고 있어요. 2분기 젠5 배터리 출하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고 원형 전지 같은 경우에도 전동 공구나 모빌리티향 매출이 늘어날 것 같잖아요. 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비수기를 벗어날 것 같은데요. 2분기 분위기는 어떤가요? 전분기 대비 매출액 증가를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전분기 대비 매출액 상승은 당연한 저희 성장률이고요. 계속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저희 컨센 보시면 컨센이랑 비슷한 수준에 나오겠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올해 전체적으로는 차량 반도체도 점차 공급이 풀리면 하반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분위기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올해는 그래도 계속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러우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측면에서 와이어 하네스나 그런 부품 조달이 아직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업사이드도 존재하지만 그런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일단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반기는 해소되지 않은 이슈 상황들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